자, 17번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 방향을 정확하게 탐색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미리 복사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연습란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을 하실 때는 기능사 종목이건 산업기사 종목이건 뭐 나중에 더 상위 등급인 기사 종목을 보시건 이 디버깅을 직접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하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암산 금지라고요. 암산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 더 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을 반드시 연습란에다가 적어 가시면서 메모하면서 필요하면 계산기까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시간 단축을 하는 효과를 줍니다. 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열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 쪽에 배열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보면 5행 6열이죠. 자, 그럼 AR란이라고 배열 이름이 선언이 됐고 여기에 0, 1, 2, 3, 4가 됩니다. 네, 첫 번째 대괄호가 바로 행방향이 되겠습니다. 행방향. 지금처럼 이렇게 행방향으로 5개의 인덱스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배열의 숫자의 시작은 0번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방향 배열 적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6개의 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쪽은 제가 숫자를 미리 색깔을 칠해 놓을게요. 구분하기 쉽게. 자, 이제 데이터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서 알려줬죠. 자, 이거 순서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네, 0, 1, 2, 3, 4, 5.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6, 7, 8, 9, 10, 11. 6, 7, 8, 9, 10, 11. 자, 또 그 다음 숫자 들어가죠? 12부터 17까지 적습니다. 12, 13, 14, 15, 16, 17 적고요. 자, 3번행, 그 다음 18부터 23까지 적죠? 18, 19, 20, 21, 22, 23 적습니다. 다음, 마지막 행에 24부터 29까지 적으면 되겠죠? 24, 25, 26, 27, 28, 29.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초기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만나는 게 sort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sort 함수를 실행해라 이 뜻인데, 넘겨주는 파라미터 값으로 AR란이라고 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긴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변수 이름만 쓰면 이게 시작 주소가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대괄호가 행방향은 그냥 아예 비워놨죠. 왜냐하면 행방향을 아예 그 시작 주소로 그냥 아예 0번지부터 그냥 깡그리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대괄호를 원래 여기다가 5라고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동작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함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라고 하는 반복문을 처음에 만나게 됐는데, 자, 실제로 row라는 변수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제가 row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의 row가 지금 선언이 됐어요.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얘는 4 이하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해라 이 뜻이죠. 실제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진입을 하면서 체크해야 될 게 다음 사이클 돌 때마다 로우 값이 1씩 증가하는 구조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반복문을 하나 더 만나죠. 컬럼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화는 5로 초기화가 됐고요. 자, 실제로 얘는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반복을 계속 수행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1씩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럼 if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비교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비교식을 여기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버티칼 바라고 하는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면 얘는 오화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집합 개념으로 따지면 원래 합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보통 A하고 B 사이에 원래 합집합 기호를 원래 넣죠. 여러분들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기호에 해당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합집합 기호 여기 있다. 예. 이게 합집합 기호죠. 예, 맞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전자계산기 쪽 구조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논리식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또는 이거나 이런 뜻으로 전치사가 해석이 되죠. 원래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라는 말도 씁니다. 셀렉티브 세트 연산입니다. 선택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OR 연산이라고 하는 집합 개념은 합집합이면서도 셀렉티브 세트다라고 보통 얘기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교식, 그 다음에 또는 비교식, 또는 비교식, 또는 비교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식이 총 4개가 나왔어요. 자,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첫 번째 비교식, 얘를 1번 비교식이라고 할게요. 얘를 2번 비교식이라고, 얘를 3번 비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비교식이에요. 만약에 1번 비교식이 성립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비교식은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컴파일러가 실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앞에 비교식이 성립했어요? 그럼 뒤에 거 아예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냥 접근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진입해요. 아시겠죠? if 함수 안에 거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 있겠죠. 1번이 만약에 틀렸어요. 근데 2번 비교식이 성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럼 또 다른 경우 뭐겠습니까? 1번 비교식 틀리고, 2번 비교식 틀리고, 3번 비교식이 맞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번 비교식은 접근 안 하죠. 네, 알고 계세요. 4번 비교식 접근 안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1번 비교식 틀리고, 2번 비교식 틀리고, 3번 비교식 틀렸어요. 4번 비교식이 만약에 성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당연히 최종 결과는 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 진리표를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표 알고 계셔야 돼. 자, 입력 신호가 원래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1 신호가 있고 입력 신호 2가 있죠. 그럼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0, 0, 1, 1, 0, 1,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true고 0이 false예요, 원래. 근데 보통 이제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덧셈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 1, 1, 1이죠. 맞죠? 2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논리 연산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라고 판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인해서 하나만 참이 돼도 무조건 참이라고 뽑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OR 비교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봤더니 로우 값이 지금 현재 0과 같으냐, 그래서 로우 값 0이랑 일치하죠? 그럼 나머지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안에 프린트F로 진입할 수 있어요. 자,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3칸을 확보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퍼센트 그냥 D가 뭐냐면은 이게 10진수 값으로 출력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10진수 출력 포맷입니다. 그런데 %3D라는 말은 이거는 세 자리 확보를 해라 이 뜻입니다. 세 자리 확보를 해서 정수값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옆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제가 이제 출력 예시를 여기다 찍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 칸을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출력상에서, 화면에서. 그러면은 여기 출력상에서 만약에 숫자를 하나만 찍으면은 이거 하나만 되겠죠.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자리를 찍겠다. 그럼 이 세 칸 확보해서 여기 뭐 25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세 칸 확보해서 100자리도 찍을 수 있겠네? 가능하죠? 왜? 세 자리를 확보했으니까. 그러니까 1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까지 가중치는 표시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자리 확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대로 할게요. 세 자리를 확보해서 정수값을 출력하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 로우하고 컬럼 각각 인덱스를 제시했죠. 그러면은 0행 5열이에요. 그럼 0행 5열에 해당되는 값이 데이터 5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출력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칸 확보해서 그 중에 여기 1의 자리에다가 5를 찍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세 칸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했으니까 자, 이제 다시 중괄호 만나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1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되겠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네, 그럼 if 함수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low라고 하는 값은 현재 지금 여기 비교한 대로 자, 0과 같죠? 그러면은 뒤에 거 나머지 따지지도 않아요. 접근 안 해요. 그러니까 printf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세 칸 확보해서 정수값 찍으라 그랬는데 0행 4열이죠. 0행 4열이니까 4라는 데이터를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세 칸 확보하는 거니까 이게 확보해 놓고 여기다가 4를 찍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1 감소하게 되겠죠. 3이 됐습니다. 자, 비교식이 맞죠?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네,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이 현재 0과 같은지 비교하라 그랬죠. 네, 0이 맞죠? 그럼 나머지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안으로 진입해요. printf 출력합니다.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0행 3열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 둘,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에 3이라는 데이터 찍어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겠죠. 이번에는 2가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로 진입합니다. 로우 값은 현재 0과 같죠? 조건이 맞으니까 나머지 거 거들떠도 안 봐요. 안으로 진입합니다. printf 출력을 하라고 했죠?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0행 2열이죠. 0행 2열이니까 2라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겠죠.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 2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1이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 현재 0이랑 같죠? 조건 맞으니까 나머지 거 그냥 아예 무시합니다. 자, printf로 진입해서 세 칸 확보하고 0행 1열 값을 찍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 1을 출력해야겠죠. 그럼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다 1을 찍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1 감소합니다. 이제는 0이 됐습니다. 서로 같은 데이터죠. 일치하니까 안으로 진입하죠. 로우 함수를 비교합니다. 로우 값을 실제 봤을 때 여기에서 if 함수 비교해서 0이랑 같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printf 출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해야 되는 거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0행 0열이죠. 그러니까 0 데이터 값을 여기가 출력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이 자리에다가 0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좀 할 수 있어요. 더 줄일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되니까 조건이 틀렸죠? 그러면 당연히 안쪽 반복문 탈출하겠죠. 반복문 탈출하자 만나는 거는 강제갱이라고 해서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데이터 찍었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여기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데 엔터키를 누름으로써 행이 바뀌고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삭제했나? 좀 여기 줄일게요. 이렇게 할게요.
맞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줄바꿈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거예요. 지금 포인터 찍은 자리, 예,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줄바꿈을 이행했고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우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로우 값을 하나 증가시킴으로 해서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안쪽 방법문 컬럼 값 다시 5로 초기화 시킵니다. 자, 그럼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쪽 진입합니다. 자, 로우 값은 현재 지금 봤을 때 0이 아니죠? 네, 4도 아니죠? 네, 다음 조건 또 비교해야겠죠? 컬럼 값 0이 아니죠? 네, 3개 다 틀렸어요. 근데 5랑 일치하죠? 아, 조건이 맞네요. 안에 printf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1행 5열 값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1행 5열 값에 해당되는 게 11 데이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에 11 찍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정확히는 이제 한 자리당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찍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각각의 자릿수로 이제 표현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1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4가 됩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if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은 현재 비교해봤을 때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그 다음 컬럼 값도 0이 아니죠. 5도 아니죠. 전부 틀렸죠. 전부 틀렸으니까 L주로 빠지게 되겠죠. 3칸 띄어쓰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3칸 띈 겁니다. 지금 포인터 자리가 여기 위치한 겁니다. 네,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또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럼 비교할 수 있겠죠. 로우 값은 현재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예, 그럼 컬럼 값 0이 아니죠. 5도 아니죠. 전부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 3칸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되겠죠. 맞죠? 여기는 이제 다시 취소. 지금 포인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이제 중괄호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감으로써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겠죠. 이번에는 2가 됐어요.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은 현재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이 아니죠. 5도 아니죠. 전부 틀렸죠? 네, 그러니까 3칸 띄어쓰기 또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포인터가 이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색깔 일단 미리 칠해놓고 얘는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대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흐름이 올라가서 컬럼 값이 또 감소해서 1이 되겠죠. 자,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은 현재 지금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이 아니죠. 5도 아니죠. 조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3칸 띄어쓰기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3칸 띄어쓰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여기는 다시 바꿔야겠죠. 넘어갔으니까. 자,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0이 됐습니다. 서로 같은 값이죠. 조건 맞으니까 당연히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은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이 맞죠. 그럼 뒤에 거 접근 안 합니다. 자, printf 함수로 진입하게 되겠죠. 3칸 확보한 상태에서 1행 0열 값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1행 0열의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3칸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에다가 6을 찍어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자리에 6이 찍혀 나왔어요. 자, 출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흐름을 타고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조건이 틀렸죠. 그럼 안쪽 방법은 빠져나갑니다. 탈출하겠죠? 탈출하자마자 만나는 거는 강제갱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포인터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6 찍고 나서 이 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강제갱행 엔터를 함으로써 당연히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 여기에 노란색 찍어 둘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중괄호 타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바깥쪽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로우 값이 1 증가하니까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안쪽 방법은 컬럼 값이 또 5로 초기화가 됩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if 함수로 비교를 해서 현재 로우 값은 현재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가 맞죠. 조건 맞습니다. 그럼 프린트F 수행하겠죠. 3칸 확보해서 2행 5열 값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2행 5열 값에 해당되는 17이라는 데이터를 찍을 수가 있겠죠. 자, 3칸 확보하는 거에서 17 여기다가 1하고 7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 자리는 이제 취소하고, 자, 현재 여기 값을 지금 포인터가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출력을 했고요. 다시 이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4가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로 진입합니다. 로우 값은 현재 지금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도 아니죠. 조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3칸 띄어쓰기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포인터로 봤을 때 이 자리인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자리에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포인터가. 자, 여길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게 되겠죠. 3이 됩니다. 자, 그럼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비교합니다. 로우 값은 현재 지금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 아니죠. 전부 틀렸죠? 그러니까 L즈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3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둘, 셋, 3칸 여기 차지하게 되겠죠. 자, 이 자리는 이제 이동했으니까 빼고요. 자, 그럼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게 되겠죠. 이제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봤더니 비교식이 성립하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로우 값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도 아니죠. 전부 조건 틀렸죠. L즈로 빠지게 되겠죠. 띄어쓰기 3칸 진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3칸. 그래서 여기 자리에 색깔을 좀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색깔이 빠지게 될 것이고, 커서가 이동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중괄호 만나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1이 됩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로 진입합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우 값 0 아니죠. 4도 아니죠. 그 다음 컬럼 값 0 아니죠. 5 아니죠. 전부 조건이 틀렸죠. L즈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3칸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다 노란색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 없음으로 빠져줍니다. 자, 이 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로우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0이 됐습니다. 0과 0은 서로 같은 값이죠. 조건이 성립하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로우 값 비교할 거예요. 0이 아니죠. 4도 아니고 컬럼 값 0과 같죠. 일치하죠. 그럼 뒤에 거는 비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F 그래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2행 0열이죠. 그럼 2행 0열에 해당되는 값이 12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3칸 확보인데 여기에 12를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이 뜻이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커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깜빡이고 있는 자리.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해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럼 안쪽 방법은 탈출하겠죠? 탈출하자마자 강제 개행 만났죠? 줄바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줄바꿈을 함으로써 당연히 여기 자리로 포인터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현재 가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반복문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로우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3이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안쪽 반복문 컬럼값 5로 초기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화 시키고, 자, 비교해봤더니 0보다 크죠?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납니다. 로우 값은 0이 아니죠? 4도 아니고, 컬럼값 0 아니죠? 5랑 같죠? 조건 맞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삼행 오열값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삼행 오열값에 해당되는 23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23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긴 색 빠지고요. 자, 포인터가 지금 여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4가 됩니다. 조건이 맞죠? 네,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if 함수 비교합니다. 로우 값 0 아니죠? 4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 아니죠? 전부 조건 틀렸죠? 네, 그러니까 L즈로 빠지게 되겠죠? 띄어쓰기 3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바로 현재 포인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1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조건이 맞죠.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진입합니다. 로우 값 현재 0 아니죠. 4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 아니죠. 조건 다 틀렸죠. 네, 그러니까 L즈로 빠져서 띄어쓰기 3칸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리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만나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번엔 2가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로우 값 비교하겠습니다.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네, 컬럼 값 0이 아니죠. 5도 아니죠. 전부 틀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띄어쓰기 3칸 진입해야겠죠. L즈로 빠지면서.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칸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해서 1이 됩니다. 자, 비교를 해봤더니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로 진입해서 로우 값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아니죠. 5 아니죠. 네, 전부 조건이 틀렸어요. L즈로 빠집니다. 띄어쓰기 3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또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사이클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0이 됐습니다. 자, 그럼 0이 됐는데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로우 값 비교합니다. 현재 봤을 때 0이 아니죠. 4도 아니죠. 컬럼 값 0 같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F로 진입하기 위해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삼행 0열이니까 삼행 0열에 해당되는 값은 18이 되겠네요. 자, 그럼 3칸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18이라는 걸 숫자로 이렇게 자릿수로 맞춰서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커서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함으로써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조건이 틀렸죠? 예,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하자마자 만나는 건 강제계행이죠. 줄바꿈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줄바꿈을 해서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자리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바깥쪽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로우 값이 4가 됩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안쪽 반복문 쪽에서 컬럼 값 5로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 시키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나게 됩니다.
자, 로우 값은 0이 아니죠. 4가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이 뒤에 두 개 건 아예 비교도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d 해서 출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세 자리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4행 5열 값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4행 5열 값에 해당되는 것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칸 확보해서 여기다가 29를 찍어줘라 이 뜻이겠죠. 네,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커서가 여기 위치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중괄호 만나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4가 됐습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if 함수 로우 값 비교합니다. 0은 아니고 그다음 4가 맞죠. 네, 조건이 맞으니까 나머지 뒤에 거 두 개 접근 안 합니다. 프린트 F로 진입해서 3칸 확보해서 4행 4열 값을 찍으라 그랬죠. 4행 4열 값을 찍으면 2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당연히 3칸 확보해서 여기에 28을 각각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봤을 때 자,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3이 됐습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로우 값 비교하게 됩니다. 자, 로우 값은 현재 0은 아니고 그 다음에 4랑 일치하죠. 예, 그럼 나머지 두 개 거 접근 안 합니다. 프린트 F로 진입해서 출력을 하는데 3칸 확보해서 4행 3열을 찍으라 그랬어요. 4행 3열 값이니까 27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3칸 확보해서 이 자리에다가 27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27 각각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도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흐름이 컬럼 마이너스 하니까 2가 되겠죠. 자,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로우 값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고 4 일치하죠? 그러니까 뒤에 거 나머지 거 비교 안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F로 진입해서 3칸 확보해서 4행 2열 값을 찍으라고 그랬죠. 4행 2열 값을 찍게 되면 26이 됩니다. 3칸 확보해서 여기다가 2하고 6을 찍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이 하나 감소합니다. 이제는 1이 됐습니다. 조건이 일치하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로우 값 비교하겠습니다. 0이 아니죠. 그 다음 4랑 같죠. 예, 나머지 뒤에 두 개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자, 프린트 F로 출력합니다. 3칸 확보해서 4행 1열 값을 찍으라고 했어요. 4행 1열은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3칸 확보해서 실제 봤을 때 여기가 25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 값은 1 감소하게 되겠죠. 0이 됩니다.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로우 값 비교합니다. 예, 0은 아니죠. 4가 맞죠? 나머지 두 개 거 비교 안 합니다. 자, 프린트 F 해서 3칸 확보한 상태에서 4행 0열 값이더 4행 0열 값에 해당되는 24를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그래서 24를 각각 찍을 수 있겠죠. 2하고 4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찍은 상태에서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컬럼이 하나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탈출하자마자 만나는 거는 강제계행이죠? 자, 그러면 줄바꿈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줄바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겠죠? 맞죠?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바깥쪽 방법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로우가 1 증가합니다. 이제는 5가 됐습니다.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 반복문도 탈출할 수 있어야겠죠? 자, 탈출하자마자 결국에는 함수가 보이드 함수 자체로 이게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메인 쪽에 전달하는 리턴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트 함수가 그대로 종료돼서 메모리에서 사라지겠죠? 자, 존재 자체가 함수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봤을 때 함수가 종료되고 리턴 제로가 실행이 되면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네,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리 확보해서 5 찍고, 세 자리 확보해서 4 찍고, 세 자리 확보해서 3 찍고, 세 자리 확보해서 2 찍고, 세 자리 확보해서 1 찍고, 여기 확보해서 0 찍고, 맞죠? 네, 세 자리 확보해서 두 자리 11 찍고,
예, 그 다음에 쭉 띄어쓰기 3칸씩 하다가 여기 세 자리 확보해서 6 찍고, 맞죠? 예, 지금 그런 구조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5를 실행하면 컴파일러가 실행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됐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이 완성된 거를 볼 수가 있다. 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자, 여기 이게 제가 지금 찍고 있죠? 세 자리 확보됐죠? 5 찍었죠? 세 자리 4, 세 자리 3, 세 자리 이렇게 가요. 자, 여기도 밑에도 두 자리 맞죠? 두 자리예요. 여기도 세 자리 이렇게 계속 뛰는 거죠. 계속 세 칸씩 계속 뛰는 겁니다. 세 칸씩 계속 떼어가지고 여기 세 칸 확보한 상태에서 12 찍어주는 거죠. 맞죠? 여기도 정확히 세 칸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서 검증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나왔다더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알고리즘 유형은 이제 예전에 제가 순서도 방식으로 출제됐을 때 이런 유형의 알고리즘을 본 것 같아요. 숫자로도 찍기도 하지만 뭐 별 형식으로 막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맞죠? 네,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원래 이런 것도 있죠. 뭐 1, 2, 3, 뭐 1, 2, 3, 4, 1, 2, 3, 4, 5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역으로 2, 3, 4, 5 그 다음 여기 뭐 1, 2, 3, 4 1, 2, 3, 1, 2,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4개 방향으로 막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알고리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C 언어 알고리즘 서적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연습할 수 있는 예제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파트의 문제를 좀 더 나는 많이 잘 맞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필요하다면 그런 C 언어 전공서적이나 자바 전공서적 알고리즘을 많이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중 방법문 구조 유형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식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좀 공부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알고리즘을 이제 접근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을 다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윤곽이 나오고 이해가 돼서 나중에 더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좀 더 이해하는 속도나 규칙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알고리즘 분석을 무조건 끝까지 사이클을 다 돌리는 습관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사도 합격하고 산업기사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단순 무식하게 사이클을 다 돌리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